나라가 안 되려고 그러는지 광복절날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던 윤미향이를 특별 사면을 시키지 않나. 조국 이자도 형제 절반도 못 채운 겨우 30% 수감 생활을 했는데 대통령 노릇을 한다고 이재명이 사면을 시킨 지 닷새째가 되는 날입니다. 조국 이자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이상한 짓만 골라가면서 해왔었지요. 감옥 생활 8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현충원이 자기가 가야 할 곳입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동안 답답했겠지요. 감옥에만 있다가 그래도 그 안에서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쿼시라든가 헬스 등 몸을 만들어서 나오겠다. 그야말로 또라이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운동해서 몸을 만들고 나오겠다. 이렇게 뻔뻔한 자가 조국입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 곧바로 현충원을 운동장 삼아서 걷기 좋은 산책 코스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간다고 한다면은 조상들 있는 곳부터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은 그런 행동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먹칠을 했노라. 사실 뭐 가문의 먹칠할 정도 그런 집안도 못 되긴 하지만은 거짓 소류, 가짜 소류를 잘 만들어서 끝까지 잘 나갔어야 하는데 들통이 나서 조상들께 면목이 없었다. 끝까지 완전 범죄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불효자식을 통곡하면서 사죄를 했어야지요. 하더라도. 그런데 현충원의 DJ 묘역부도 찾겠다. 이거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쇼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현충원에서 조국이 당신 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조국의 이러한 행동을 대부분의 이런 쓰레기들, 정치꾼들이 하는 그런 쓰레기들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공통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지요. 무슨 독립운동을 한 사람처럼 아주 위선을 떨면서 분양까지 합니다. 그 분양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가증스럽고 위선 떠는 모습을 현충원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먼저 정치적인 행위를 보이더라도 자기 조상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가 불효고 가문의 먹지를 했노라, 더럽힌 죄인이다, 백배 사죄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별로 제 머리에서 그런 기억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치꾼들이죠. 정치인들도 못 됩니다. 정치꾼들인데 이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행위를 언론에 알리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걸 또 따라가는 언론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지요. 아주 뻔뻔한 자들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까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 감방에도 물론 가겠지만은 아무튼 조국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국립서울현충원이 어떤 곳입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잠들고 있는 민족의 성역입니다. 아니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서
절대 그런 곳에는 가지 못하도록, 감옥에서 제 벌도 제대로 못 받은 범죄 죄인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성스러운 국립희원충원에 가서 분양까지 한다. 이거 법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나 소나 모두가 감옥 갔다 와서도 희원충원에 가서 분양을 한다. 가관이고 구역질 나고 그야말로 토하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저 입이 걸다면은, 이재명처럼 걸다면은 욕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런 쓰레기들이 분양을 하도록 또 안내하는 모습, 예우를 갖춰서 깍듯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거 구역질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서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뭘 잡아가지고 끌고서 현충원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민족의 성역이요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파렴치한 자들이 거기 와서 분양까지 한다. 그것도 예우를 받아가면서. 호국 영령들이 그 분양을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노여움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충원 참배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더러운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곳입니까? 제발 기대할 것도 없는 국회지만은 그 비싼 연봉 받고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 성지요 성역인 정말 오염되지 않아야 할 그 현충원에 나라 위해서 순국한 선열들, 제발 우라통 터지지 않게, 조국 같은 놈들, 또 이와 비슷한 인간들이 얼마나 정치에 많습니까? 참배 자격도 법으로 이제는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족의 성스러운 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그 자체가 선열들에 대해서 욕을 보이고 치욕적이고 결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입법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조국 사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의 소리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닷새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 후보의 한 사람인 우재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의 말로서는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나라에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참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잠시 그 내용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과한다고 2030 세대의 마음이 풀리겠나? 이게 조국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재준이가 받아서 이래서 사면하면은 안 됐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이 한 얘기는 조국이 저는 적어도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사면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풀어주니까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조국의 발언이 우리 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2030 청년들에게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자기 당에는 유리하겠지만은 이런 소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패배 의식을 안겨준다.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얘기입니까? 조국은 단순히 그냥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람이다. 그렇지요. 입시 비리라는 혐의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아직까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면피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비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주 강한 투로 비난을 했습니다. 조국도 귀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다면 뭔가 깨우침이 있어야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엊그제 제가 살인마 유영철의 얘기를 빗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이재명과 조국을 향한 그런 발언이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쓰레기들 누굽니까? 이재명과 조국을 빗대서는 얘기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은 빽이 있으면은 나는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감옥에 가더라도 곧바로 나온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말 조국이라는 그 인간 말종에게 정말 뉘우침이라든가 반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얘기겠지만은 최소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DJ 묘역을 찾아가서 정치 쇼를 부릴 것이 아니라 가정 우위선을 떨 것이 아니라 조국이 얼마나 입시 부정 비리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습니까? 쌍둥이 자매 가족, 그 가족은 완전히 이혼했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 교감 선생님은 지금 직을 잃고 주유소에서 근근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생활이죠. 쌍둥이 자매는 어떻습니까? 사회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고독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기사에 엊그저께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라면은 조국이 DJ 묘역을 찾아가서 정치적인 쇼를 펼칠 것이 아니라 쌍둥이 자매 가족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쌍둥이 자매의 그 아버지 3년형을 다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조국은 빽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이재명을 만나서 2년짜리 형도 짧은 형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생각해 본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자가 세상에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정치가 늘 썩은 놈들의 놀이판이 되어가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이 하는 그 비판의 소리를 우리가 더욱더 귀담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껏 하는 기사가 사유가 사주는 고기 실컷 먹고 사진에는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다. 이것이 서민 코스프레다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고기를 먹던 된장찌개를 먹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응답하는 그 당의 대표라는 자의 답변이 더욱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말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김선민이라는 조국 당의 대표라는 그 자가 고기 먹고 왜 된장찌개만 올리느냐 이거 위선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가족 식사한다고 그랬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안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말문을 저는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나라 국민 된 것이 슬프고 암담하다.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제 시대의 사기꾼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인조 때에 그 삼전도의 굴욕을 또 한 번 이재명이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 나라 망신 아닐까? 걱정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그야말로 걱정 속에 국민들이, 아니 국민들이 이 나라 지도자를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